우리 주변에는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SNS에는 자주 접속하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 계정은 지나치게 조용한 사람 말이죠. 팔로잉은 수백 명인데 게시물은 거의 없고 마지막 업로드도 몇 년 전에 멈춰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어디론가 잘 다니고 좋은 것도 보고 행복한 순간도 있을 텐데 이상하리만큼 자기 삶을 밖으로 꺼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쉽게 해석합니다. 귀찮은가 보다, 원래 표현을 잘 못하나 보다, 아니면 보여줄 만큼 특별한 삶이 없나 보다. 하지만 오늘은 그 반대의 가능성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지, 왜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단단한 자아를 가진 경우가 많은지 그 심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SNS를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 손에 맡기고 사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는 하루를 살고 나서 세상에 증명해야 안심하고 또 누군가는 아무도 몰라도 스스로 충분하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람들은 바로 후제에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조용하지만 비어있지 않고 드러내지 않지만 분명한 사람들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보여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활발하게 올리는 사람은 자신감 있어 보이고 조용한 사람은 위축돼 보인다고 생각해 왔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자신감 있는 사람만이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낼까요? 아니면 오히려 타인의 반응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더 단단한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같은 심리학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SNS를 단순한 소통 도구라고 생각하는 동안 우리의 감정은 그 안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올리고 짧은 글 하나 남기고 누군가의 일상을 구경하는 가벼운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고 반복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늦게 알아차린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 게시물을 올리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단순한 기록만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지까지 모두 타인의 시선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사람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반응을 기다리게 됩니다. 좋아요 수가 많으면 안도하고 반응이 예상보다 적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기분 좋게 올렸던 사진인데도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순간의 가치까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더 피곤한 건 비교가 너무 쉽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친구의 여행 사진, 누군가의 데이트, 잘 꾸며진 방, 분위기 좋은 식사, 성공적인 하루처럼 보이는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현실과 나란히 놓고 보게 됩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저 장면도 가장 잘 나온 순간일 수 있고 밝아 보이는 표정 뒤에 복잡한 하루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감정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편집된 타인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내 삶이 뒤처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SNS 안에서 점점 말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올렸던 사진이 어느 순간부터는 괜히 부담이 되고 올릴까 말까를 오래 고민하게 되고 올린 뒤 반응을 확인하는 자신이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공간에서 얻는 즐거움보다 소모되는 감정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드러내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물러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선택이 단순한 무관심이나 게으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 행동이야말로 자기 감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내 하루를 굳이 평가받는 자리에 올려두지 않고 내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내 안에 남겨두는 것, 누군가의 반응으로 기쁨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게 만드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디지털 시대에 자신을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도 분명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런 피로가 단순히 기분만 나쁘게 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SNS 안에서 반복되는 비교와 반응 확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자존감 자체를 조금씩 흔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잠깐 기분이 가라앉는 정도로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삶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원래는 나름 괜찮다고 느꼈던 하루도 남들의 반짝이는 장면들을 보고 난 뒤에는 어딘가 부족한 하루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SNS가 무서운 이유는 누가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지 않아도 사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하루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빛나는 순간만 보게 됩니다.
반면 내 삶은 피곤한 순간, 무료한 시간, 해결되지 않은 걱정,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까지 전부 포함된 상태로 느끼게 되죠. 그러니 남은 점점 더 반짝이는 사람처럼 보이고 나는 점점 더 평범하고 초라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만족하고 있었던 일도 누군가의 더 화려한 장면을 보고 나면 갑자기 시시하게 느껴지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던 마음도 다른 사람의 속도를 보는 순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존감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비교들이 매일 조금씩 깎아내리면서 서서히 약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존감은 단순히 자신을 좋아하는 감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내 삶의 속도를 받아들이고 지금의 나도 충분히 괜찮다고 느끼는 감각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SNS는 바로 그 감각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기보다 자기 삶이 얼마나 괜찮아 보이는지를 점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바로 이 지점을 일찍 알아차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속 보다 보면 마음이 닳는다는 것, 타인의 장면 속에 오래 머물수록 내 감정의 중심이 흐려진다는 것을 느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숨긴다기보다 자기 감정이 불필요하게 흔들리는 환경에서 거리를 두는 쪽을 선택합니다. 남들보다 예민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마음이 어디에서 소모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어떤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는 아무것도 올리지 않으면서 유튜브는 오히려 깊이 있게 보고 오래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둘 다 같은 온라인 공간인데도 한쪽은 피곤하고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나를 보여주는 공간에 가깝습니다. 내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하루를 살고 있는지를 밖으로 꺼내야 하죠. 반면 유튜브는 꼭 나를 보여주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냥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면 그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유튜브는 쉬는 공간이 되고 인스타그램은 긴장하는 공간이 됩니다. 무엇보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내가 어떻게 보일지가 중요해지고 유튜브에서는 무엇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는데 피로를 느끼는 사람일수록 유튜브 같은 공간에서는 편안함을 느끼고 인스타그램 같은 공간에서는 쉽게 지쳐버리곤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자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보통 사람의 시선이 바깥을 향하느냐, 안을 향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의 태도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은 늘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전자는 바깥의 반응에 민감한 사람이고 후자는 자기 내면의 감각에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두 번째 쪽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무언가를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이걸 올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 좋았는가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같은 장면을 마주해도 선택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사진 각도부터 잡고 누군가는 올릴 문구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을 먼저 느끼고 마음에 오래 남기고 굳이 바깥으로 내보이지 않은 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남는 이미지보다 남는 감정입니다. 이 차이는 성취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을 누군가와 나누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들 중에는 그 성취를 굳이 바깥에 알리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몰라줘도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고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 결과인지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박수를 받아야 기쁨이 완성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기준도 비교적 안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지,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이 내 가치관과 맞는지 같은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아 보여도 실제로는 자기 기준이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무엇을 좋다고 하는지보다 내가 정말 좋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유행이나 반응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힘도 생깁니다. 물론 이런 태도가 처음부터 타고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사람은 여러 번의 피로와 비교, 실망을 겪고 나서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남에게 잘 보이는 것과 내가 편안한 것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반응을 얻는 것과 진짜 만족은 별개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조금씩 바깥보다 안쪽을 더 믿게 되면서 사람은 자기 삶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더 많이 남기는 사람이 더 많이 살아낸 사람일까요? 더 자주 보여주는 사람이 더 충실한 하루를 보낸 사람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기록과 전시를 경험 그 자체와 비슷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들은 남기는 것보다 온전히 느끼는 쪽이 훨씬 더 깊게 마음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아름다운 석양을 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가장 먼저 휴대폰을 꺼내 사진부터 찍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장면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카메라를 켜기 전에 먼저 바람의 온도와 하늘의 색, 그때의 기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순간은 화면 안에 담는 순간보다 내 감각 안에 남겨둘 때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장면을 남기지만 감정은 체험 속에 남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기록하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경험하는 사람에서 남기는 사람으로, 순간을 사는 사람에서 장면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조금 이동하게 되죠. 좋은 식당에 갔을 때 음식이 나오자마자 사진 각도를 고민하고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컷이 가장 보기 좋을지부터 생각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삶은 점점 체험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와 연출의 시간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비전시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태도는 프라이버시를 바라보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적인 순간은 공유할 수 있는 재료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끝까지 지켜야 할 마음의 영역입니다. 이들은 숨길 것이 있어서 조용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은 함부로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귀할수록, 내가 힘들게 버텨낸 감정이 깊을수록 그 순간을 모두에게 설명하는 대신 조용히 품고 있는 쪽을 더 진실하게 느끼기도 하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자신을 덜 전시하는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타인을 더 깊이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일상을 끊임없이 방송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줄인 대신 주변 사람의 표정과 말투, 분위기의 변화를 더 섬세하게 읽어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화려하게 존재를 알리기보다 조용히 누군가의 마음에 먼저 손을 내미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이 많은 사람이 관계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진짜 깊은 관계는 자신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느냐보다 상대를 얼마나 섬세하게 읽어냈느냐에서 만들어질 때도 많습니다.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의 조용함은 그래서 비어있는 침묵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스스로를 지키는 기준도 있고, 삶을 더 깊이 느끼려는 태도도 있고, 사람을 더 정확히 이해하려는 관찰의 힘도 들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SNS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보여주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는가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일상을 나누는 방식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살아가는 방식 안에서 평온을 느낍니다. 어느 쪽이 더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 생각 없이 휩쓸리듯 자신을 드러내는 삶과 의식적으로 자기 중심을 지키는 삶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들의 반응을 기준으로 내 하루를 평가하곤 합니다. 오늘이 괜찮은 하루였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지금의 내가 충분한 사람인지조차 스스로 묻기보다 바깥의 분위기로 확인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리 많은 반응을 얻어도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은 늘 흔들리고 반응은 언제든 줄어들 수 있으며 박수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바깥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기억입니다.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사실을 조금 먼저 깨달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더 크게 드러나려 할 때 이들은 조용히 자기 안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하죠. 그래서 이들의 조용함은 뒤처짐이 아니라 오히려 선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했던 순간들 중에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장면들이 많습니다. 혼자 마음이 벅차오르던 순간, 가까운 사람과 조용히 웃었던 시간, 누구의 박수도 없었지만 스스로 참 잘 버텼다고 느꼈던 밤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순간들은 게시물로 남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깊이 남고,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진하게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남기는 기술이 아니라 더 온전히 살아내는 힘인지도 모릅니다. 더 자주 보여주는 용기가 아니라 보여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자기 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누구의 반응도 없어도 스스로를 축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결국 가장 안정된 마음으로 오래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질문 하나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괜찮아 보이기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행복한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행복해 보이는 장면을 만드는데 더 익숙해져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 삶에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은 나만의 진짜 기쁨이 남아 있는가?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같은 심리학 이야기가 더 깊은 이야기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공감되셨다면 댓글에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공감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